네, 리플코인 투자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봉지표 봐봐야겠죠. 일봉지표 3중 바락 형성하고 나서 좋게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좀 조정 나온 만큼 좀 추가적인 매물대 돌파를 하고 가야 되긴 하는데, 또 이렇게 너무나도 오래 눌리면 지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 줄 때 이게 반등 보여야 되는데 이게 못 해주면은 힘듭니다. 다만 뭐 장점이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바닥권에 있다라는 게 장점이라면 장점이겠죠. 바닥권에 오래 있으면서도 물량 소화를 어느 정도 해줄 수 있고, 그래도 뭐다? 월봉 지표에서는 아직 상승 추세가 살아있어요. 물론 추세가 모멘텀이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꺾여버리게 된다면 투심까지 하락하게 되니까 그럼 또 이전 저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사실 이전 저점까지는 열려있다라고 봐도 되는데, 지금 나온 이슈들을 좀 고려했을 때는 반등 각도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 7만 달러 돌파했습니다. 돌파까지 이제 몇 주 더 기다려야 된다. 앞으로 더 탄탄한 랠리 이어지겠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비트 차트로 볼게요. USDT로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7만 K를 좀 아주 앞두고 있죠. 지금 이더리움과 다르게 매물대를 돌파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 뭐 크게 부담된다 이렇게까지 보여주진 않고요. 추가적인 상승 탄력 보여준다면 얼마든지 70K 돌파할 수 있겠다라고 좋은 자리에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이 확실하게 돌파하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현재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탄탄한 랠리가 이어질 거라고도 좀 분석을 하고 있고요. 렉트캐피털이 이제 4월 반감기 이후 위험 구간 벗어났죠. 아까 매물대 위로 올라온 거 보셨죠? 그 이론은 이제 아무래도 상방이 뚫려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오더북 확인을 해 보더라도 현물 가격 중심으로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엄청나게 뚜렷한 뭔가는 없습니다. 뭐 금리라든지 대선에 대한 어떤 변동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나온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건 전반적인 투심이 하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트코인이 추가 상승을 준비하고 있더라고 보더라도 전혀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 몇 주 더 거래가 될 것이지만 에너지를 응축할 거라고 보고 있고, 크레더블이라는 애널리스트는 이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사상 최고 돌파를 향해 높은 랠리를 펼칠 준비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엘리어트 파동 대표적인 이론 중에 하나인데, 현재 상승 파동이 1, 2, 3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하락 2파동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상승 파동,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가 1, 2, 3, 4 요 단계 4단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3단계 접어들어서 지금 이제 2단계가 이제 66,000달러까지의 조정이고, 지금 여기를 말을 하고 있네요. 뭐 이게 보기에 나름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조정 단계가 끝나가는 국면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3단계에서는 여기가 10만 K 100K라고 할게요. 100K를 한번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럼 뭐예요? 추가적인 상승 한 번 더 남아있다라고 지금 이 애널리스트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내용도 봐야겠죠. 트럼프 당선 가능성 되게 높습니다. 비트코인 미래를 보장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암호화폐 비트코인 미래가 이루어질 거라 보장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셀프 커스터디 권리, 이걸 뭐예요? 내 자산을 지킬 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렌, 이 비트코인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못할 것. 왜? 비트코인 회의론자이기 때문에 지금 완전 트럼프가 비트코인의 친 비트코인 대통령으로서 면모를 보여주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이든도 어떻게 되죠? 바이든도 역시나 친 비트코인에 대한 정책을 많이 펼칠 거고요. 대선의 당락 여부는 특히나 자산 가격에 어떤 그런 준하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미국이 소비 국가인 이유는 이제 401k라고 해서 그 연금, 민간 연금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고, 민간 연금들이 대부분 빅테크 연동되어 있다 보니까 우상향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집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집을 3억 주고 샀는데 이게 10억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현금 주머니에 들어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7억이나 늘어났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때 뭐를 사게 되죠? 외제차를 사게 됩니다. 외제차 같은 거
플러스 마이너스 1억 같은 거 되다 하더라도 나는 뭐예요? 어차피 플러스 6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력이 커지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선은 뭐에 당락에 달려있다? 미국은 소비국가인데 그동안 소비 근간을 잘 받쳐주던 자산가치의 상승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냐 없냐의 싸움이고, 이거는 어느 나라가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가치가 폭락하게 됐을 때 민생이든 기업이든 법인이든 다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정권이 바뀌는 모습 보여줘요. 물론 이제 그게 횡보일 땐 다르긴 하지만 하락 국면에서는 확실하게 레임덕이 펼쳐지게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비트코인이 만약에 이 비트코인의 주가를 잡는 시세를 잡는 대통령이 진짜 찐 대통령이 될 확률이 크다. 근데 트럼프가 이렇게 세게 마치 이 회의론자를 완전히 까버리는 걸 보여줬을 때 이제 단일 이슈로도 코인이 충분히 부각이 된다라는 것이고, 이런 바이든 측에서도 좋은 내용 나오고 둘이 열심히 싸워서 가상화폐 우상향하게 되면 우리가 수혜를 보겠다. 22. 유럽은행 이코노미스트가 이변 없으면 6월에 금리 인하하겠다. 이제 유럽 쪽에서 금리 인하 소식들을 들려오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인플레이션이 30년 만에 최고 급등할 때 금리를 늦게 인상했다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오히려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지금 유럽은 러시아가 에너지를 꽉 잠그고 있기 때문에 물가도 치솟았고 경기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하려는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요. 물가가 또 최고 수준으로 급등한 만큼 물가 표현할 때 MOM, 그러니까 전월 대비하거나 YOY로 하게 되는데, 기존에 워낙 높았었기 때문에 물가가 지금 지표상은 굉장히 잘 컨트롤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기저효과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유로존, 스위스, 스웨덴, 체코, 헝가리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하락에 대응해서 올해 금리를 이미 인하했다. 이런 국가들이 벌써 하나가 아니라 선진국들에서도 나오고, 나름대로 뭐 나쁘지 않은 국가들에서도, 나름대로 경제 상위권에 있는 국가들에서도 이미 금리 인하가 단행되고 있어서 첫 단계 관점에서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 적게 낮추는데,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늦게 했다라는 비판을 까버리고, 그리고 이제 뭐가 성공적이다? 금리 인하가 성공적이다. 그러니까 통화정책 잘 쓰고 있다라는 부분 얘기하고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타격받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이 필수적이라는 부분이고, 금리 인하는 이제 지표에 평가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살려야 되는 게 경제이기 때문에 경제지표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임금 상승률이 기록적으로 회복된 것과 전반적인 방향성은 둔화세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환율 움직임도 체킹한다라고 하죠. 유럽이 먼저 움직이게 되면은 이제는 미국이 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이제 유럽의 커플링이 될 확률이 큽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그 통화 정책들은 북유럽과의 연관성이 더 높아요. 미국보다도. 남들은 이제 미국이 못 내리면 우리나라도 못 내린다 하지만 오히려 북유럽과의 금리 통화 정책이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도 제조업 국가 베이스예요. 제조업 베이스입니다. 미국은 뭐예요? 지금 빅테크 베이스인데 물론 거기에 제조업도 껴있긴 하지만 어떤 그 기술력의 첨단 기술의 끝판왕이고, 유럽은 뭐예요? 유럽 예를 들면 독일, 여러분들 포르쉐, BMW 이런 것도 다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베이스예요, 유럽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래 금리 통화 정책이 유럽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지금 좀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하를 기대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 이제 XRP ETF 드디어 나왔습니다. ETP가 나왔고 이제 ETF를 좀 기대해봐도 좋겠다. 지금 ETF에 대한 버즈, 그러니까 논란들, 이슈들이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XRP ETF 나올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죠? 바로 21 Shares에서 XRP ETP를 인용한 거예요. 이게 P는 프로덕트입니다. ETF는 펀딩이지만 P는 프로덕트예요. 근데 ETP가 되고 나서 ETP로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게다가 유명한 기관에서 이렇게 인용을 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XRP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 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따라서 거래량도 60% 회복을 했고요. 비트코인을 능가하는 거래량을 보여줬다라는 것이고, 거래량 상승률을 보여줬다라는 것이고, 시가총액 대비 거래가치 비율이 12%다. 그러니까 뭔가 손바뀜 나온다라는 거고, 지금 저렴하다라고 평가하는 거래량들이 미친듯이 들어오고 있다. 바닥권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은 뭐예요?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XRP 선물 거래량도 현물 거래량도 모두 다 급증해서 전날보다 거의 5분의 1, 25%나 증가했다라는 거고, 반면에 이제 비트나 이더는 이 지표가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XRP 이제 차기 주자로서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고, XRP 채택 같은 것도 굉장히 좋게 반영을 되고 있고요. 미국에서 이제 CBDC를 좀 잘 열어주는 느낌 보이다가 갑자기 감시방지법을 승인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됐으면 CBDC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CBDC에 대한 그런 어떤 뭐랄까 기대감이 줄어들면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그런 기대감이 넘어가죠. 그러면 기존의 테더, 기존의 USDC, 그 다음에 리플이 준비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까지 이더리움과 리플 레저 기반으로 발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쌍두마차 USDT, USDC 그 넘어서 뭔가 USDX가 나올지 뭔지 모르겠지만 리플이 그 가능성을, 그 잠재성을 시장 파일을 가져올 거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리플 ETF에 대한 내용들 계속해서 부각이 많이 되고 있고요. FX 스트랙트에서 그 내용들 말을 했고, 이미 SEC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했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코인 중에 하나인 이제 리플도 ETF를 좀 기대해봐도 좋겠다. 이런 부분에 따라서 MACD 지표도 상승, RSI 지표도 상승, 기술적인 반등과 함께 거래량 터져 놓으면서 리플이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봐도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간 정보방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외에 리플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010 번호로 정보만 남겨주시면 바로 이 실시간 정보방 100% 무료로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리플을 떠나서 이제 알트장이 오게 되면은 다음 불장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유망해질 수 있을 유망 코인들, 10배, 100배 코인 터지는 알트 코인들, 그리고 밈 코인들 10배, 100배짜리들 유력한 애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보내시면 정보방 100배 유망 코인 받으실 분들은 유망 보내주시면 되고요. 1번과 2번 동시에 받으실 분은 뭐다? 숫자 3번 보내시면 된다. 숫자 1번, 2번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해가 안 가요. 무조건 3번 보내주셔야 되는 거고요. 3 보내주시는 분, 위에 010 번호로 보내주시는 분들께 이 1번 정보방 입장과 그리고 유망 코인까지 리포트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010 번호로 3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